(3월 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지난 1919년 일제의 강압에 맞서서 전국에서 총 2,000회 정도의 이 시위가 일어났고 200만 명이 넘는 대중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종의 그 장례식 이후에 독살설이 당시 조선의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그 분노가 독립에 대한 의지로 이렇게 일어났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3.1절을 좌우가 각각이 촛불과 태극기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야운동권 야권은요, 연인은 1,300만 명 이상이 참석한 촛불 항쟁은 당시 3.1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3.1운동에서 나타났던 주권 재민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뿌리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태극기로 하나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성적기가 등장하면서 둘로 갈라졌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주권 재민 정의와 인도주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민주구국선언 6월항쟁 촛불항쟁이 3.1 정신에서 재현되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권 재민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여전히 법치, 대의민주주의보다도 길거리 정치가 지배할 만큼의 정치적 허약성을 겪고 있습니다. 87년에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결국 쟁취했는데요. 6월 항쟁으로. 그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87년 6월 항쟁 때요. 3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민도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인의 탓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이 반성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마치 태극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보수가 박 대통령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식 보수라면요, 가진 자만의 보수고 기득권만을 위한 보수며 필요에 따라서 보수의 가치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보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보수를 사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박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건 안다. 그렇지만은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못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문재인 후보 등 지금 말하는 게 마음에 엄청 안 듭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꼴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권이 한쪽만 계속 가지면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보수가 잘못했을 때는요,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넘겨받은 정권이 잘못했을 때는 진정한 보수라면 그때는 그 정권을 규탄하는데 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하는 데는 그건 민주주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종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종북 타도에 모든 일을 집중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살리는데
집중을 하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탄핵이 기각되어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종북 척결을 할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북이 집권하는 부분이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 종북이라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종북 집권 반대 시위를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래봤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야권의 현재와 같은 행태로 어부지리로 보수가 스스로 가짜 보수가 스스로 자멸을 해서 정권을 넘겨받는 부분도 지극히 못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서 마치 보수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태들, 일부 대선에 가겠다고 나선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말을 하는 형태들 전부 무덤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70년 전에 해방 이후에 찬탁, 반탁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은 48년 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3년을 길거리에서 싸웠습니다. 60년에 이승만 정부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4.19로 그 이후부터 5.16까지 대한민국은 또 모두가 데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60년부터 2017년까지 57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길거리 데모가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하는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3.1절이니까 촛불을 또 3.1절하고 연결해서 또 위안부하고 연계해서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나 위안부 협상 부분에 반대하는 대로 또 끌고 갈 겁니다. 오늘 아마 이슈를 그걸로 갈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상 설치 부분에 대한 또 이 자신들의 동의를 모아내는 대로 끌고 갈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지금 70하고도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지금 3.1절 정신을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던 것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현실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계속 미완의 문제로 놔두고 나머지 일본과의 연결되는 문제는 정리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중국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수십만 명을 학살했는데 6.25 전쟁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받았습니까? 반성이라고 했습니까? 중공군들이 한국군, 그다음에 유엔군, 미군 포로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한마디 받기나 했습니까? 아니 역사적인 한마디로 재단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규탄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먼저 남침해놓고 북한이 거기에 중공군들은 왜 끼어들어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개입을 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드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지금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민족주의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민족주의 교묘하게 친북으로 연결되고 교묘하게 반일로 연결되고 교묘하게 반미로 연결됩니다. 아니 성조기를 태극기 든 사람들이 들었지 미국이 들라 했습니까? 여기에 왜 성조기가 등장해서 태극기로 하나 된 국민이 갈라집니까? 이딴 소리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친미를 하면 반민족주의적이고 반미, 반일을 하면 민족주의적입니까? 그리고 친중하면 민족주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로 갈 길이 멀다. 참 이 나라 앞날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교훈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혼란함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독재에서 투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해 놓고 이제는 대통령들이 판판이 쫓겨나는 시대, 대통령 된 사람 중에 비리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법치의 결과가 이런 거냐 하고 조선일보 칼럼이 있었는데요. 자, 3.1절의 도심의 감장에 이 법치에 의존했는데 어찌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왔느냐. 결국 법치도 정치의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식이 없으면 법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치나 대의민주주의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도록 길거리 정치로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번에 국민들한테 다가갔을 겁니다. 저는 이 후유증이 앞으로 더 우려됩니다. 우리가 나라도 없을 때 아니 갖다 바쳤죠. 뭐 언제 나라 뺏긴다고 싸우기나 했습니까? 아니 조선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별로 있었습니까? 그 나라 넘어가도요. 양반이나 아쉬워서 한두 명 자결했지. 솔직히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던 겁니다. 왕조가 착취하고 탄간오리가 착취나 했지. 언제 백성을 백성으로 대우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뺏겼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백성들의 자각이 생겨서 일제하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로 독립을 하자고 하는 의식이 생긴 날이 오늘 3.1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으로 근대 시민적인 의식이 발동되었던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나면 2019년이 되면 100년이 됩니다. 자, 100년이 지났는데요. 3.1절 때 의식보다도 지금 우리의 의식이 더 발달된, 그때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왕조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서 일본 왕의 백성들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하자고 들고 일어났다. 정말로 대단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부터 다 경험해봤습니다. 국민의 80%가 대학이 가는 나라, 최고의 인텔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법치나 대의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길거리에 됨으로써 모든 것을 정한다. 이 나라에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상류층들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머리 숫자로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 나라로 되어가는 것인가.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패한 정치인이고 역대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의 촛불은요, 탄핵의 때 국회 통과했을 때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끔씩 등장을 해야 이것이 국민적 분노의 올바른 표현이죠. 기존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끔 등장하는 부분이지 그 뒤로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부터 또 당했다고 생각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어. 우리도 오늘 많이 동원하면 거리를 뒤덮을 수 있다. 버스가 3,000대 이상 온다 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 태극기가 촛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빨간 서처와 노란 서처, 태국의 길거리 대결. 누가 그랬더만요. 태국에 비유하는 거는 좀 그렇다. 뭐가 다릅니까? 아니, 우리만 창피한 줄 모르지요. 거기에 이제 온갖 메뉴와 이슈가 들어갑니다. 오늘 촛불에는 아마 위안부 이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위안부 사과 받느냐 안 받느냐만 이야기해야죠. 이제 한일 군사 정보 공유협정 들어갈 겁니다. 아니,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간의 관계는 닫아놓고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성역에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의 필요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자꾸 끌고 갔냐? 거기 지금 살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공격들 할 겁니다.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다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과는요, 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합의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런 합의가 아니면 저들이 집권했을 때는, 야권이 집권했을 때는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까? 자, 일본이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역사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문제지, 어느 시점에 매듭지어지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매듭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태극기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박 대통령 잘못한 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박 대통령 잘못한 거는 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종북한테 넘어가면 안 돼서 길거리로 논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태극기 집회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박 대통령 탄핵기가 가라는 걸 시위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태극기 부대에 나오는 분의 99%는 저는 서민 어르신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그 서민 어르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길거리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역사는 역사고 향수는 향수고요, 가문은 가문인 겁니다. 박 대통령의 부친과 박 대통령의 가문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요. 자, 문재인을 들먹여서, 저도 문재인 싫습니다. 문재인을 들먹여서 박 대통령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어거지 논리 연결을 3.1절 날 또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요, 대한민국이 둘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빨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촛불을 이용하고 그 촛불에 담긴 이야기들을 3.1절의 정신에 연결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한일 군사정부 공유협정 사드 배치 반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를 덮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에 거의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부패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주어져야 된다는 부분은요, 뭐 좋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주장이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저도 기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앞으로 한 열흘 이후에 탄핵 결과가 발표되고 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부터 또 2달 뒤에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탄생을 하고 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옳았느냐, 안 그러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던 것이 옳았느냐, 그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6개월쯤 지나면 무릎을,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스스로 칠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곡되어가는 3.1절의 의미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